안녕하세요. 오바마라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시작될 부동산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정말 현실화되는 걸까요? 아니 어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죠. 그냥 불거지다 못해서 이게 완전히 홍시가 다 돼서 그 땅에 떨어져서 뭉개지게 생겼습니다. 오후 3시에 터졌던 사건이었는데 아마 대외 여건의 변화 빼고 국내에서 가장 민감한 그냥 부동산이라는 타겟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는 방아쇠가 될 건데 이렇게 두 발의 실탄이 치명적인 건 그냥 원샷, 원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이만저만한 파상 공세가 아니라 아주 심플한 문제인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충격파를 가질 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얘기죠. 먼저 오전에 잠깐 언급해드린 국토부 통계에서 공급 물량이 19만 채가 누락이 됐다는 부분. 인허가 정정 규모는 3만 9천 건, 그리고 착공은 3만 2천 건, 게다가 준공은 11만 9천 건이 빠져나갔었습니다. 무슨 옥수수 털릴 일도 아니고 어떻게 인허가, 착공, 준공이라는 이 건설업계에서 그냥 삼박자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코스 요리 같은 아주 당연한 수준의 공급 궤적이 이 착오에 의해서 빠질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3개월 동안 묻어뒀던 일로 치부가 되다가 최근에 공급 정정으로 인해서 밝혀지게 됐는데 이거 정말 황당한 사건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자칫 이렇게 공급량이 대량으로 줄어버린 느낌이 나면 당장 시장은 수요가 비상등이 켜지게 되고 집을 바로바로 사지 않으면 점점 공급량은 형편없이 줄어들게 될 테고 이 분양가는 미친 듯이 채찍질을 하면서 콧김에서 증기기관차 연기가 씩씩 나도록 앞으로의 분양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달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런 기운이 일출 발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3월만 해도 4천 건이 넘는 거래를 주로 노도강에서 소형 평수 위주로 이어간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불안한 게 노도강은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은 동네인데 이런 하락 리스크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집을 사들였다는 거. 특히 젊은 층 간의 거래. 그러니까 매도를 친 사람들은 빨리 팔고 나오려는 갭 투자 세력들. 본전 측이라도 서둘러서 손실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몸부림으로 나온 거고 매수를 땡긴 사람들은 빨리 집을 사서 들어가려는 무주택 수요층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더 오르기 전에 내 집장만 킵을 해두려 했던 건데 그대로 이런 공급 물량의 누락이라는 지표를 보고 움직였을 겁니다. 그만큼 언론에서 서울 공급이 인허가, 착공, 준공 단계에서 심각하리만큼 물량이 딸린다는 소리를 1년 내내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위기감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지표는 이렇게 오판을 불러일으켰고 이거 3월 거래량은 다 물러야 됩니다. 4,080건이나 됐다고 완전히 시장이 반등이 됐다고 온 세상 설레발 오리발들을 다 쳤는데 공급 규모가 20만 채가 증발을 해버린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니까 여기에 물려서 거래 행렬에 포함된 사람들 정말 닥쳤던 머시기가 지붕 쳐다본다고 이거 딱 그 사례입니다. 20만 채가 누락이 돼도 여전히 서울 공급은 부족하다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심리적 기반이 민감한 곳인지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잉크물이 팍 하고 퍼져나가듯이 사방팔방으로 흡수가 되는 시장인데 이런 공급 시그널이 급감하고 있다는 신호를 줬으니 당연히 3월의 거래량은 정말 오판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불안한 매수세들의 움직임이었다고 판단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팩트죠. 그러니까 물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심리의 기저에서 움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정보도가 나온 것도 정말 자칫 아찔한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 관측도 나오는 건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게 은폐되지 않고 그대로 깠다는 것, 오픈이 되었다는 건 다행한 일이지만 상당히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 지금의 부동산 시그널을 고지곳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했다가는 정말 스펀지에 펑펑 묻혀서 설거지 당할 수 있는 리스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곳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집 패전 처리 투수도 아니고 다 기울어가는 집값 추세 떠안고 진입을 하는 건데 그건 집값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인생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고금리가 살인적이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선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말 고난이도 허들일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칫 대출금리 잘못 물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집만 날아가는 건 경매 땅땅땅 두드려서 집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걸 넘어서 그 사람 인생이 도끼로 베어낸 나무처럼 쩍하고 갈라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들은 잘못된 지표, 공표로 인해서 리스크가 엄청나게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잘못된 부동산 지표, 믿어도 안 되고 맹신해서도 안 되고 그걸 기반으로 매수 타이밍 잡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리스크는 바로 부동산 PF 문제. PF 위험 노출액, 그러니까 익스포저 규모가 갈수록 태산이 되고 있어요. 어디서는 뭐 135조다, 뭐 어디서는 200조가 넘는.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위험 노출액 액수가 완전히 뭐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부동산 문제의 내관이 뭐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이 폭탄 돌리기 양상으로 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있어요. 특히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산 가치의 몰락이 오기 전에 빨리 팔아라 라는 신호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동산 PF 문제는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시행사, 이금융권, 신탁사로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여파를 불러오는 물제비 호수에 집어던지듯이 통통 튈 수 있는, 그것도 아주 뭐 엄청난 파장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135조 PF 위험액수 규모에서 더 늘어난 위험 노출액을 200조로 보고 있다는 것도 4월과는 사뭇 다른 팩트들이 점점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되게 뭔가 쎄한 느낌마저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4월이 끝나고 5월에 접어들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완전히 기존 부동산 시장에서 자칫 착각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냥 원샷, 원킬. 하나가 터져도 어마무시한 광풍을 몰고 올 태풍급 이슈가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실만 봐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 바로 분양시장 아닙니까? 오늘 날짜로 올라온 분양시장 가격대 보면 그냥 어이가 상실입니다. 울산에서 분양하는 라일 S, 이름도 되게 낯설어. 그런 분양단지인데 분양가 면모를 보십시오. 9평이 8억 8천. 확장비, 옵션비 포함하면 아마도 거의 뭐 9억이 되지 않나 싶어요. 어제 올라온 서울 힐스테이트 리시빌이 무순위, 그러니까 4년 전 가격으로 나왔는데 분양가가 7억이에요. 서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울산은 신축 분양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 것도 공급량 부족이라는 이상한 프레임 속에서 점점 분양가는 오를 거라는 불안 조성 충분히 알 수 있으니 뭐 완전히 분양가는 이제 지방에서도 9평이 9억 가까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 9평이 여기가 1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9억 5천으로 그냥 내리 세리 밟고 나오는데 아니 어쩌려고 이렇게 분양가를 세게 밟고 나오는지. 아무리 수성구 분양단지라 해도 대구가 지금 만만치 않을 건데. 지방도 이제 뭐 9평이 10억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힐스테이트 간판을 다른 것 하나로 그냥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 이렇게 분양시장 분양가는 초반에 말씀드린 두 가지 리스크, 4월 이후로 폭탄 돌리기 시작을 한 것 같은 공급 누락이라는 공급 절대 부족이라는 시그널을 부동산 시장에 제대로 던져줬고, 건설사는 뭐 이걸 발판으로 어차피 이렇게 시장은 공급이 말라가니까 지금 안 사면 이후에는 더 못 산다. 배짱 두둑한 가격대를 계속 내놓는 거고. PF 문제 물려 있으니까 어차피 분양시장에서 완판은 기대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자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분양가 고점에서 깃발 꽂고 있어야만 이후 집값 시장이 박살나면 현금 보전할 수 있도록 미리 땡겨서 다주택자들 위주로 무순위 돌리고 돌려서 고분양가로 처리를 하려 드는 것이죠. 그러니 분양시장이 이 두 가지 리스크를 특히 가격 부분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팩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분양가 웬만해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속절없이 계속 받아주다가는 그냥 수요가 뼈가지가 상하게 생겼어요. 피골이 상접할 수 있는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사는 다 팔고 판을 접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집을 떠나는 사람은 평생 그 집의 가치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조심조심 가셔야 되고, 가뜩이나 지금 초반에 언급한 국내 요소 말고도 대외적인 변동 요소는 뭐 거의 5월이면 쏟아져 나올 전망인데 미국까지도 뭐 갈 거 없어. 당장 옆에 붙어있는 일본은 가뜩이나
엔화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어서 엔저 현상, 34년 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걱정해 줄 일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인 피해를 한국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동차, 철강 수출, 가격 경쟁력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무역 수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증시도 환차익 노리고 일본 쪽으로 자금이 대폭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원화 가치도 함께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당분간 일본은 엔저 현상 드라마틱하게 극복할 계획이 없는 아주 내수가 아이언맨 수준이라 그냥 버텨볼 생각이랍니다. 우리 같았으면 기저의 체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장에 비상발동에 들어갔을 텐데 이런 거 보면 참 일본이 무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율 불안정은 이후 경제지표와 물가지표 함께 쌍끌이로 휘청거리게 할 트리거, 방아쇠로 작용할 테고 결국 이게 오늘 날짜로 다시 부채 문제가 고개를 들면서 전달 3월보다 5조 6천억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 달 만에. 역시 우리는 주담대 민족이야. 다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등등 결국 지뢰처럼 깔려있는 부채는 급등하는 환율 따라가는 이례적인 금리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빌려간 돈들이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는 그동안 참았던 숨을 한 번에 터트려내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골든벨이 아니라 비상벨을 울려야 될 게 뻔하다는 얘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가 바로 결부가 돼 있는 거고 공급 신호 잘못 줘서 빚내고 집을 무턱대고 산 거고요. 부동산 PF로 집값이 날아갈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흔들릴 테고 이게 다 빚으로 단단히 묶여 있던 건데 그냥 완전히 산발을 한 것처럼 풀어 헤쳐지면서 상반기 지나는 이 아파트 시장은 그냥 엄청난 가격 변동성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라. 아마 단군 이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시장이 분명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오후 3시에 터진 악재. 아파트 시장은 더 이상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라 왜곡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내 변수도 엄청난 파괴력으로 시장을 위협할 가능성 많고 동시에 대외 변수까지 충격파가 커져서 집값은 지금 한창 떠들어대고 있는 반등이라는 말들을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기다리시면 정말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굉장한 엄청난 골든타임이 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